교수님 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20세부터 지금까지 연애 경력만 20년이 노처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골드미스라고도 합니다. 네. 네,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조금 잘 돼서 제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연애를 하잖아요. 네. 그 연애를 하면 하고 잘 만나서 잘 지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제가 도망을 가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 스님 말씀대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제가 달아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시련의 아픔을 법륜 스님의 그 강의로 제가 달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요. 처음 만났을 땐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그분이 여러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있다가 너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 여러 여인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저를 만나시든지라고 했더니 저를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 11월 달부터 저 두 번째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저 몰래 이제 또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2주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처음 제가 이 문제를 알았을 때는 그때 작년에 그분 곁에 여러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불신감이 들더라고요. 안 만난다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분을 만나는지 또 내를 만나고 올 때도 어떠한 거짓말하고 그녀들을 만나러 나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불신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걸 알았을 땐 첫날에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함도 치고 막 그랬고요. 두 번째 날에는 그 사람이 하고 다닌 짓을 주변 지인들한테 좀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에는 제가 한 행동들이 좀 후회스럽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하게 느껴졌고요. 실은 그 사람이 바람둥이라는 걸 알고 만났지만 저는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합을 보러 가면 삼천궁녀가 지나가도 옆에 중전이 없으시답니다. 첩을 두고 살아야 된다, 뭐 여자가 많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자기가 끊어내려고 노력만 하는 모습만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죠? 예, 이때까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뭘 예. 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소문 건났는데 왜 제가 그 사람이 불쌍하고 미안하단 마음이 들까요? 근데 네. 자기 지금 나이 몇이에요? 40요. 그 남자는? 42. 그 남자는 결혼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근데 42살이 되도록 그 남자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왔잖아, 그죠? 네. 결혼도 안 하고. 네. 그런 남자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좋다고 매여서 살까? 힘들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남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 혹다래끼 경상도 말 혹다래끼를 걸어가 왜 그렇게 매달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0살에 목을 매달아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송아지도 조만할 때 속 코끈지 끼어가 잡아당겨야 되지 너무 큰 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네. 그건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생각을 좀 약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고 그 사람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도 좋으면 받아들이되 네. 결혼이라는 조건하에 상대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는
애초에 불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간관계, 남의 인간관계에 간섭을 하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만난다고 대답을 하니 그건 자기는 만나야 되고 하니까 거짓말이 되고,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보고 그걸 갖고 또 따지고 덤비니까 또 핸드폰을 딴 걸 하나 사야 되고 그런 거지. 자기가 거짓말을 그 상대가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그냥 두고 내가 좋으면 선택을 하고 내가 안 좋으면 그만두면 되지.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 곁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그 하고 다니는 일 때문에 자기 주변이나 만약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한테도 영향이 오지 않을까요? 그건 큰 문제 없어요. 자기만 좋으면. 저만 좋으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임금이 여러 후궁을 두고 있어도 뭐 후궁이라도 자기는 왕의 후궁이 되는 게 좋겠다고 다 들어가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안 해야 되고, 그걸 용인을 하면, 선택을 하면 용인을 해야 되고 그런 거지. 네가 안 한다면 내가 선택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가능 아니지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을 하면 뭐예요? 아이가 나빠지지. 갈등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택이에요. 나는 남자가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인물도 좀 부족하고 학식도 좀 부족하더라도 나하고만 살 사람을 구한다. 이러면 거기에 맞게 사람을 구하면 되고, 네. 나는 한눈을 좀 파는 한이 있더라도 어때? 인물도 괜찮고 경제력도 괜찮고 학식도 괜찮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학식 있다고 경제력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다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그런 게 부족하다고 다 안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인물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으면 어쨌든 유부남이라 하더라도 그런 남자라면 괜찮다는 여자 입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는 늘 꼭 바람을 피우든 안 피우든 여성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너나 나나 다 우리가 부처 수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무심히 지나다가 어떤 날 갑자기 사랑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 싸움이 나가지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면 그렇게 인연이 맺어질 가능성이 이 사람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인연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막 부부 싸우고 막 성질이 팍 나가지고 막 딴 남자라도 만나고 싶어도 없잖아. 솔직하게 말해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생각만 있지, 생각만 했지, 없다가 보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으니까 또 괜찮아지고 이런 거지. 정말 정숙해가 이래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다가 보면 아시겠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일부러 바람 피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화도 한 통 할 수 있고 차라도 마실 수 있고 식사라도 할 수 있고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다가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혼자 장숙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내면을 봤을 때 특별히 그 깨끗한 삶도 아니고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 사람이 그럼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인간을 볼 때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영화도 가가 정학도 안 당하고 술 먹고 이거 뭐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안 하고 연애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했지만은 그러면 내 내면에 그때 그런 아이들 하는 거 감정이 없었나?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용기가 없으면 못 하고 아시겠어요? 어떤 때는 공부 잘한다고 옆에서 안 끼워줘가 못 하고 하겠다 그래도 니는 가라 이래가 못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어디 지극끼리 어디 뭐 어디 간다고 가는데 따라가고 싶어 이래도 뭐 니 오지 마 이래가지고 못 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때요? 착한 아이가 된 거지. 내 속에 꼭 착한 기질만 있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정학 맞고 이런 애들은 꼭 나쁜 것만 그러냐? 또 그런 애들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그런 전력이 없는 아이들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청정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없다 이래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따지고 살면 자기 결혼하기 어렵지. 그래서 우선 1번 첫째 왜 결혼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느냐 하는 거는 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이 결혼 생활이 자기 어릴 때 봤을 때 행복하지가 못했어. 늘 싸우고 이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 나는 뭐 안 한다 결혼 저러려면 안 한다 이런 게 무의식 세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하다가도 막상 결혼이 딱 되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저 마음 밑에서 불안하고 겁이 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이렇게 일부러 딱 출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는데도 자꾸 이렇게 도망을 가면 가만 심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첫째 도망가고 있다는 거. 그 자기 까름하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바람 피우는 남자 싫다, 뭐 싫다, 뭐 싫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또 남자는 또 인물도 잘나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따지고 또 그것도 싫다 그러고 그러다가 나이는 늦었고 나이가 늦었으면 값이 떨어지는데 지는 나이가 늦었는데도 자꾸 더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여러분들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러냐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5살 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회사 뭐 어느 정도 직원이다. 그래서 난 저거 갖고 결혼 못 하겠다 해서 결혼을 미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나 5년이 더 지난 뒤에 같은 수준의 남자일 때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심리가 어때요? 내가 저런 수준을 선택할 바에 5년 전에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5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보다 더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높아야 돼.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노처녀의 길을 가면 결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는 나이가 드는데 눈은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혼이 어떠냐? 그러면 눈은 높아지고 자기는 나이가 드니까 이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결혼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이러는데도 내 눈에도 맞고 하려면 주로 결혼해서 실패해서 아기가 있거나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혼 케이스에 자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은 젊은 사람 중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이제 자녀가 딸렸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42살까지 산 남자가 아주 성적으로 무슨 장애가 있거나 뭐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남자가 어떻게 딴 여자친구가 없겠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귀어야지. 그 남자가 뭐 42살 때도록 자기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 까르마라는 거, 궁합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까르마라는 거.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 보면 또 결혼해 보면 자기가 나는 다시는 그런 갈등 일으키는 그런 부부 관계는 안 맺겠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엄마 아빠와 100% 똑같은 갈등을 일으키는 결혼이 돼요.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그래 되고 지금 이렇게 결혼하면 똑같은 문제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웠던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자기는 어머니 같은 행동을 하게 돼. 그걸 그렇게 내가 부정했는데도 따로 말한 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간이란 건 결혼해도 싸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봐일 수밖에 없구나. 나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는 나를 데리고 키운다고 몇 남매예요? 형제가? 1남 1녀입니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참회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어린 시절에 쌓여있는 그 상처를 치유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 만날 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첫째 부모에 대해서 묘한 걸 참회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한 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하등 중요 안 해요. 근데 이 참 문제는 문제야. 40살이 되도록 자기가 결혼을 한 번 해가 이혼녀로서 40살이 되나 혼자서 40살이 되나 똑같은 40살 여자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움켜쥐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자기의 의식이지 객관적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를 선택할 때도 결혼을 했다 안 했다를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결혼하고 관계없지만 우리가 옷이든 차든 뭐예요?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돈이 작을 때 제일 선택하기 쉬운 게 뭐예요? 중고 중에 괜찮은 거 골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효율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남 입든 거 어떻게 입는, 남 타든 거 어떻게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은 없으면서 좋은 걸 찾으면 돈이 딸리고 그 돈에 맞게 사다가 보면 불품이 없어지고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할 때 연령도 나보다 좀 많든 작든 따지지 말고 그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별로 따지지 말고 선택의 폭을 조금 넓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면 너무 이렇게 다 너무 따지면 안 돼.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따지게 더 심해져요. 왜? 그럴 바에 뭐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버텼겠나.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따지다가 잡으면 그게 이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 제일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누구든지 내 좋다면 그냥 살겠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결혼한다. 네, 감사합니다.